(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기준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였고 대구의 다문화 학생 수는 6,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을 계기로 이민을 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신 두 학부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토크쇼 사회를 맡은 교사 황미영입니다. 오늘 토크쇼의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현재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문화체험 강사님으로 활동 중이신 하영미 어머님과 안녕하세요. 전수진 어머님이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영미 어머님부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하영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딸 1명, 6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 세계문화 강사, 체험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들 1명 키우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전수진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한국에 왔었고 현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세계시민교육 체험 강사 활동하고 있고 의료공제회 동행에서 통번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어머님께서는 현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자녀를 건강하게 잘 기르신 멋진 어머니신데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두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고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수진 어머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2013년에 베트남에서 아는 언니 통해서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남편만 알고 왔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돼서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기대감도 더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크셨군요. 네. 아, 예. 하영미 어머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2011년 남편과 중국에서 만나고 네. 결혼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오기 전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 남편만 믿고 왔는데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네. 내 가족과 친구를 떠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결혼이 이민의 계기셨네요. 네. 처음에 낯선 땅에 오실 때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네. 설레임, 첫 시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한국에 오셨는데 네. 이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적응을 위한 가장 먼저 있었던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머님은 첫 시도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왔을 때 언어 소통하지는 못해서 많은 갈등과 오해를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면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서 네. 시어머니가 저보고 세탁기 돌리려고 했는데 네. 근데 몇 번을 하셔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라는 말을 네네. 이해를 못하신 네. 거군요. 세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사 네. 생활도 힘드셨네요. 일상생활에도 어려웠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잘 살기 위해서 뭐 한국어부터 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예. 전수진 어머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몇십 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문화하고 베트남 문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네. 다른 점이 더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아침에는 집에서 먹지는 않고요. 주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런 문화를 있어요. 네.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아침에는 항상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구 복지회관에 가서 네. 문화 수업, 그다음에 한국 한식 요리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한식 요리도 배우고 문화도 같이 배웠습니다. 네. 센터에서 음식과 문화와 또 다른 것도 배운 게 있으신가요? 네, 대구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네. 문화 수업하고 요리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도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하루에 2시간 정도 한국어를 5년 동안 끊임없이 저를 배웠습니다. 저는, 네. 처음에 오셔서 이제 문화, 음식, 언어에 대해서 배우셨군요. 네. 예. 아무래도 타국에서 이제 적응을 위해서는 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언어가 되어야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는 너무나 능숙하게 한국어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문화 학부모님들도 두 네. 분처럼 한국어를 잘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분께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수진 어머님께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간단한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네. 대구 종합복지회관에 가서 네. 한국어 초급부터 네. 가나다라부터 배우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배우면서 5년 동안 계속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5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네. 그리고 배우고 나서는 또 남편이랑 집에 가서 남편이랑 대화를 네.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배우고 나서 활용을 해야 안 까먹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남편이랑 대화를 할 때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남편이 바로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야, 따라해봐, 이렇게 발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덕분에 제 발음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은 그날 센터에서 배운 내용이 그날 오후에 네. 남편분과 바로바로 복습이 되셨네요.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잘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네. 배우가 했던 말투 네. 그리고 억양은 똑같이 따라해서 혼자만 연습을 했었습니다. 말투와 억양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책을 읽을 때는 네. 또 큰 목소리 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낭독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덕분에 네. 제가 2018년부터 네. 2021년까지 네. 4년 동안 네. 대구 한의대학교 다문화 복지한국어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이랑 사회복지사 2급은 땄습니다. 너무 대학교에 학사 진학을 하셔서 네. 교원 자격증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남편분께 감사함과 사랑을 보내실 만한 것 같아요. 예, 하영미 어머님도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 미리 가족센터 찾아줬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네. 한국 오기 전부터 네. 남편분은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네네네. 와. 그때는 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가족센터, 네. 가족센터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가족센터 가서 한국어를 공부 시작했습니다. 네. 네, 초급부터 고급 그리고 네. 토픽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집에서도 책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센터에서 네. 초급, 고급,
토픽까지 가려면 네. 이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네. 아기 낳기 때문에 네. 네, 센터 가서 공부할 수는 없고 음. 그래서 끝나고 합쳐서 한 5년, 6년 정도도 한국어를 5년, 공부했습니다. 6년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네. 뉴스도 못 알아들고 근데 짜고 들으면 귀 속에 들어갑니다. 아, 자꾸 반복하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중국어 네. 성조 때문에 성조가 있죠. 네, 네. 네.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한국어 말할 때는 네. 자기도 모르게 네. 성조가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도 남편 항상 옆에 발음을 교정해 주시고 네. 또 한국어 잘못해도 음. 자꾸 쓰라고 하고 네. 네. 중국 친구 만나도 중국어 최대한 중국어 쓰지 말고 한국어로 대화하라고 하고 저도 뭐 센터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남편이랑 많이 대화하고 그래서 한국어 뭐 공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남편분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고 네. 또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네.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 상당히 맞아요. 길군요. 네. 많은 노력이 있어야 지금 어머님들처럼 한국어에 능숙하실 수 있네요. 예,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네.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이 네. 문화 장벽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느끼셨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하셨는지 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영미 네. 어머님, 네. 이 문화 장벽 어떻게 느끼셨나요? 중국과 한국은 가깝지만 그래도 네. 문화 비슷한 문화도 있고 뭐 네. 완전히 다른 문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와서 바로 접근한 문화는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이요. 네,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보리차나 차가운 물 네.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마시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 그리고 미지근한 물 음. 많이를 마셔요. 차가운 물이 네. 굉장히 이렇게 못 먹는 예.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우리 항상 따뜻한 물이 네, 많이 마시고 네. 그리고 한국 음식 보통은 다 네. 담백하고 무침 반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중국 부족에서 항상 볶음로 위주로 볶음류. 볶음료 위주로 먹습니다. 네. 식용유도 많이 넣고 네. 근데 제가 집에서 식용유 많이 넣고 중국 요리를 해봤는데 네. 시어머니랑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쵸. 기름 좀 많아서 네. 네, 그런 문화 차이도 있고요. 네. 네. 그 음식에 대한 다른 네. 문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 저도 가족센터 가서 네. 추석 행사도 있고 네. 설날 행사도 있고 평소에 요리 수업도 있어요. 네, 거기 가서 그거 요리 수업을 통해서 네. 한국 명절 음식, 네. 그 다음에 음식 문화, 네. 또 제사 문화도 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거기서 요리도 조금 배우고 집에서 요리체 있어요. 네. 요리체를 따라서 네.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어머님께서 네. 센터에 가셔서 요리도 배우시고 네. 또 책으로도 또 공부를 하셨군요. 네. 예, 가족분들은 지금 어머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중국 음식 중에 네. 적응을 하시고 이제 좋아하게 되신 음식도 있나요? 네, 제가 하는 탕수육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네. 맛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네. 한국 음식을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가족분들도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생기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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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진 어머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요. 네. 걸음부터 빠르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하니까 진짜 네.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지금 한국에 온 지 11년 정도 되었으니까 네.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주 빨리빨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걸음이 네. 빨라지셨나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베트남에서는 아침에는 항상 밖으로 나가서 사 먹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네. 한국에 와 보니까 아침은 항상 집에서 밥을 네.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밥 먹을 때는 네. 밥그릇을 들고 먹어요. 아, 베트남에서는 네. 밥그릇을 들고 네, 드시고. 맞아요. 들고 먹고, 근데 한국에서 네. 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잘 안 네. 들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 힘들고 힘들었지만 저희 식구들이 네. 이해해주고 배려해 네. 주신 덕분에 네.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가족분들이 이게 어머님께서 들고 드셔도 아, 예쁘게 네. 봐주시는군요. 네, 가끔씩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고 먹더라고요. 네. 아, 정말 잘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네요. 네. 예. 두 분 어머님께서는 현재 사회생활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른 다문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두 분 어머님처럼 사회생활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문화 학부모님들께 어머님들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경험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수진 어머님부터 어떻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 임신을 할 때 네. 저희 아이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차별을 네. 받을까봐 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세계 네. 문화 지도사라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ODS라는 기관에서 세계 문화 지도사 교육 과정을 신청을 하고 세계 문화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신 첫 계기는 자녀가 이제 문화 차별이 없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 일은 저랑 적합하더라고요. 적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2019년도부터 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이종언어 강사, 그리고 체험학습 강사 계속 활동하고 왔습니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셨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네. 체험학습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의료공제회 동역에서도 네. 통번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통역이 필요하실 때 어머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 활동의 영역이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넓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역시 어머님들께서 이중 언어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네요. 맞아요. 네. 많아지는 거죠. 아, 이 점점 많아지네요. 하영미 어머니는 네.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허리가 조금 아팠어요. 아, 근데 남편한테 그때는 한국어 잘 하지 못해서 네.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답답하고 그 가주센터 가서 중국 선생님이 찾아서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같이 병원 가주시고 네. 야구까지 또 가주시고 덕분에 치료를 잘 음.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때도 제가 언어를 잘 안 돼서 소통 잘 안 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알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셨죠. 너무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어 능력 시험 네. 따서 남구 가족센터를 통해서 네. 통역하는 일과 네. 소통 도우미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일은 네, 남부 가정센터에서부터 시작하셨네요. 남구 가족센터. 남부 네. 가정센터에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다 보니까 네. 크면 클수록 고민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전수진 선생님처럼 저희 네. 딸이도 다문화 가정이라서 네. 학교 가서 네. 차별 받을까봐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역하는 일 하면서 네. 남구 가주센터 네. 열리는 세계 문화 지도사 세계 문화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또 다문화 이해 양성 교육 과정 네. 떴고 네. 이제 다문화 이해 강사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주로 우리 중국의 다양한 문화 네.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음. 네
그래야 서로 문화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동시에도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체험 강사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히 좀 이해하고 네. 존중하는 태도 네. 좀 가지도록 네. 했습니다. 네. 네. 어머님께서 네. 우리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열린 사회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일치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어머님 모시고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들었던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영미 네. 어머님, 먼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이 스스로 더 강하게 만들고 발전하는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남편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고 우리한테 도와주는 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고 만족합니다. 네. 네, 다문화 학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기한테 많은 자격증이나 그리고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 극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남편 여러분들도 옆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전수진 어머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고요.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11년 정도 되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너무 긴 시간도 아니지만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도 새롭게 만들고 성장을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노력은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가족들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두 학부모님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 양육 노하우와 실천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토크쇼 사회를 맡은 교사 황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 양육 노하우와 실천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두 주인공 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수진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전수진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온 지 이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하영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딸이 한 명 6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자녀 네. 양육인데요. 이제 아이를 출산하시고 자녀 양육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셨나요? 언어를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한국어요? 네, 한국어예요. 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라서 네. 혹시 아이가 한국어 잘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항상 한국어로 대화하고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도서관까지 많이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 데리고 도서관 가서 네. 동화책을 빌려서 특히 소리 나는 동화책 있거든요. 네. 같이 소리 들으면서 재미있는 그림도 보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네. 말을 배울 시기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네. 동화책을 읽어주셨군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래도 혹시나 또 한국어 잘 못할까봐 네. 그래서 남구 가족센터에 네. 언어 발달 지원이 있어요. 언어 발달 지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신청하고 네. 1년 동안 선생님이랑 한국 선생님이랑 네. 같이 공부도 하고 네 놀이 같이도 놀고 네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아, 네. 네. 도서관과 가족 네. 센터를 이용하셨군요. 네. 예. 전수진 어머님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네. 아이를 교육을 할 때 네. 언어 교육도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역시 한국어군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에서 아이랑 대화를 할 때는 네. 항상 한국어만 사용을 한국어만이요? 네. 아, 네. 한국어만 사용을 하고 아이가 길에서 걸어 다닐 때는 네. 간판을 보면 네. 걸음을 멈추고 간판에 있는 단어들을 읽어보면서 지나갑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한국어 교육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나요? 네. 그래서 네. 아이한테 책을 더 재미있게 네.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 구연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동화 구연 네. 수업은 신청을 하고 동화 구연 선생님이 알려주신 목소리의 변화, 네. 목소리 변화, 얼굴의 표정, 그다음에 몸짓까지 사용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니까 더 재미있고 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라서 어머님께서 한국어를 배우실 때쯤일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동화 구연까지 배우셨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여섯 식빵 자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6 식빵 자매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변화시키면서 네.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읽어주니까 더 재미있게 듣고 네. 자기 전에 항상 2번, 3번씩 들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네. 그 엄마가 동화 구연해 주는 그 시간을 애가 정말 기다렸어요. 네. 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아이가 유아기 때 한국어를 네. 잘 배울 수 있도록 두 분 어머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국어를 잘 배우고 이제 성장하여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학교 입학하면 또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고민이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어머님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전수진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기 전에 네. 학교의 학습 과정이랑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네.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네. 그다음에 학습 내용도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네. 알고 싶어가지고 네.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네. 다문화 엄마 학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다문화 엄마 학교요? 네, 다문화 엄마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네.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수업을 해주십니다. 수업을 해주신다는 말은 네, 저희가 앉아서 학생처럼. 아, 네. 학생처럼 앉아서 네, 앉아서 네. 수업은 듣고 저는 네. 3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네. 센터에 가서 수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학생처럼 책상에 네. 앉으시면 학생이 배우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봄, 가을, 아. 겨울 저희가 다 배웠습니다. 아, 학생이 배우는 그 네. 교과서를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학생의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죠. 아, 네.
아, 좋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셨네요. 네, 지금까지도 다문화 엄마 학교 아직 다 있습니다. 아, 예,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선 어머니께서는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 그 저희 아이가 1학년에 들어가면은 또 새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익숙한 시간이 필요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 수업을 했을 때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랑 네. 대면 상담하고 통화 상담도 자주 합니다. 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 말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잘 네. 다니고 있지만 네. 수학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보충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보를 상담을 통해서 알게 맞아요. 되시고 네. 집에서 더 보충을 하셨군요. 맞아요.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하영미 어머님 이야기도 네.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우리 아이 입학하기 전에 네. 한국에서 초등학교 어떻게 지내는지, 네. 학교 생활 어떻게 보내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걱정했었는데 네. 그때 남구가족센터 네. 예비 학부모 교육이거든요. 아, 예비 학부모 교육이요. 네네네. 네. 그냥 입학하기 전에 네. 학부모한테 네.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네. 우리한테 알려주고 네. 학교에서 한국에서 네. 어떻게 초등학교 어떻게 보내는지 주의할 점 뭐 있는지 그리고 준비물도 뭐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들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공부 많이 안 해봤거든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네. 한글 어느 정도 돼야 아. 초등학교 들어가면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기 전에 네. 한글 공부를 네.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되는지. 네네네. 아,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선생님이 조금이나 아예 네. 하나도 몰라도 네.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조금이라도 네. 알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거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글 이외에 또 다른 부분도 네. 도움을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입학하기 전에 아니면 학기마다 준비물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중국에도 있기는 있는데 네. 근데 준비물 보니까 실내화하고 네. 신주머니 있거든요. 실내화와 신주머니. 네. 네. 근데 우리 중국에서 그런 거는 없거든요. 아, 그런 네.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처음에 이런 것도 준비해야겠나 싶어서 음. 이거 어디서 중국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에서 그냥 신발 신고 네. 교실에 들어가고 네. 끝나고 그냥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학교는 가는데 네. 그래서 한국이랑 차이가 이런 차이도 있구나. 네. 그게 예비 네. 학교 프로그램 덕분에 그런 네. 정보들을 미리 다 알 수 있었던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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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가 학교 입학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도 입학해서 걱정할 일도 좀 많고요. 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네. 저도 항상 저학년 할 때는 네. 통신문 많거든요. 네. 통신문을 보니까 이해 못하는 거 있고 그쵸. 궁금한 것도 있을 때 네. 항상 담임 선생님한테 네. 전화로 물어보고 그리고 학기마다 네. 학부모 상담이 있거든요. 네. 상담도 빠짐없이 상담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부족하는지 또 그런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또 학교에 공개 수업이 있거든요. 공개 수업에도 참여하셨군요.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네. 학교의 학부모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분 어머님께서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예, 우리 근데 학교 생활 이외에 또 네. 다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네. 두 어머님께서는 학교 생활 이외에 또 다르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딸이 한국에서 또 잘 지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 나라 네. 중국 문화와 네. 중국말 언어와 조금 알게 되면 좋겠다고 네. 생각해서 네. 어릴 때부터 물론 한국어로도 대화하고 네. 근데 중국어로도 대화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셨네요. 네네네.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예를 들면 네. 한국어로 갑시다. 우리 이제 네. 가자. 네. 그럼 바로 중국어로 네. 줘봐. 우리 음. 이치저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런 식으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고 두 언어를 연결해서 똑같은 말을 네 똑같은 반복하는 말 거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중언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네 익혀지나요? 자연스럽게 네 네, 그런 너무 식으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국 이중언어 대회 네, 참여.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네네 말하기 네. 대회 참여시켰고 네. 뭐 본선 진출 네. 되었지만 네. 상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도 많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도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제 네. 딸이. 네. 그리고도 코로나 없을 때 네. 저희가 여름마다 아이 데리고 우리 중국에 갔습니다. 네, 중국 우리 한국에 가족도 있고 네. 중국 저희 친정 가도 있고 음. 거기 가서 저희 집에 저희 집 가족이랑 네. 친하게 지내고 중국의 중국 문화 네. 실제로 네. 네,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방학마다 중국에 가서 외가 친척들하고 네. 관계를 친밀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도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네. 합창단도 3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 합창단 활동을 네. 하는군요. 네. 네. 그냥 같이 노래 연습하고 네. 공연까지도 몇 번 나갔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자녀의 교육적인 경험을 쌓아주고자 정말 네.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전수진 어머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디서 베트남에서 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베트남에도 직접 몇 번 정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네. 어머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5월마다 가족의 달이고 그렇죠. 다문화의 달이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달서구 가족센터 지원해주는 네. 열리는 다문화 가족 축제 있어요. 다문화 가족 축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축제에 데리고 가서 아이가 여러 나라 음식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저 아이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이가 어느 나라 음식을 좋아하던가요? 저번에는 멕시코 음식을 좋아했더라고요. 네. 아이한테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지금 다니고 있는 네.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도 방학마다 네. 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방학마다 세계 문화 체험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계 문화 체험 학습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매년 방학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체험을 시켰습니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6가지는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네, 음악, 다도, 공예, 음식, 놀이 이렇게 여섯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여섯 분야 중에 학생이 관심이 가는 부스에 가서 참가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사전 신청은 해야 돼가지고 사전 저는 신청을 부모님들이 통해서. 직접 네. 신청하셔가지고 아이와 방문을 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두 분 어머님께서는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굉장히 골고루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많은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두 어머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알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의 이제 고민일 것 같아요. 자녀가 한 해 한 해 성장할수록 부모님들도 바빠지시고 자녀들도 바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자녀와 마음을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네. 예, 그 자녀와 마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전수진 어머님부터 네. 어떻게 아이와 마음을 나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가 마무리가 되면 네. 아이랑 대화할 시간을 가집니다. 아, 네,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에 갔다 오면 네.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음, 오늘 어땠어? 아이한테 물어보면 네. 아이가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떠오르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또 어떨 때는 아이가 엄마 있잖아,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오늘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 음.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 친구가 많이 아팠나 보네. 친구 걱정이 많이 되겠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익힐 수 있고 그다음에 감정 단어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네. 그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잘 표현해 주시네요. 네. 예, 상당히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네. 챙겨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 취미를 존중해주고 네. 응원해줍니다. 음. 저는 싫어하지만 저희 아이가 곤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달팽이, 개구리, 도마뱀까지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친구들이라서요. 아이의 그 정서적인 것을 고려해서 어머님이 싫은 부분도 참아주시는데요. 예, 하영미 네. 어머님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딸이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 네.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딸이한테 이야기하고 너랑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떠냐? 너라면 어떻게 할까? 딸이한테 물어보고 소상한 일이 있어도 딸이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딸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딸애도 뭐 학교에서나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랑 이야기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있었던 일을 네. 잘 진솔하게 얘기를 네. 하시네요. 네. 학교에서도 물론 우리도 바쁘지만 네. 그래도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네.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안 들어주면 다음에 이야기하기 싫어요. 네. 하기 쉽지가 않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네. 또 저희 딸이 토요일에 네. 합창단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전만 다니고 네. 끝나고 항상 저랑 시내 가서 데이트 하는 식으로 네. 그러면 토요일마다 합창부가 끝나고 네. 엄마와의 데이트 시간이 네네네. 있는 거네요. 네. 아, 네. 둘이 너무 즐거울 같이, 것 같아요. 네, 둘이 같이 있는 시간도 가지고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딸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 어떤 건가요? 마라탕입니다. 아, 마라탕. 마라탕, 먹는 거. 네. 아, 네. 엄마와 마라탕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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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잘 들어주고 네, 네. 공감해주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근데 두 분은 결혼이 이민의 계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두 분께는 가족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예, 하영미 어머님께는 가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 결혼해도 네. 많은 문제가 있듯이 네. 국제 결혼은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싸울 때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싸우고 나서도 가족이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마 전 세계 다 마찬가지로 바로 가화만사성입니다. 아, 네. 가화만사성이요. 네. 가정만 화목하면 네. 무슨 일이든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항상 가정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 무슨 일로 다투더라도 네. 뭐 입장 바공인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전수진 어머님? 네, 저한테는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지주이고 네.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네, 저한테도 가족은 항상 우선순위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 행복을 위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다른 학부모님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항상 아이의 웃음을 가득하면서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항상 아이한테 보여주고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풀어주신 두 분 어머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로써 다문화 가정 학부모 토크쇼 자녀 양육 노하우와 실천 가이드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